예, 좀 전에 그 여야 2019년도에 추경호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원열 당시 민주당 의원께서 사이좋게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도입하는 법안 발의한 사실 알고 계시죠? 네, 2020년 때 그렇게 발의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 거래세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래세는 폐지하고 조세 원칙에 맞게 양도세 체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금투세가 특정 정당의 세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 방향을 한순간에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을 연기하면서도 정권 거래선 동결하지 않고 그대로 인하해버렸습니다. 또한 1년 전에는 10억 원까지 낮췄던 대주주 요건을 느닷없이 50억 원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는 급기야 금투세 폐지를 선언합니다. 정책의 시계를 1978년 거래세 도입 당시로 완전히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오랜 기간 이어져온 정책 방향은 뒤집히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답변 원하십니까? 부총리님 아닙니다. 앞부분의 답변은 제가 좀 이따가 질의할 게 많아가지고요. 예, 부총리님. 지난번에 기재위 상임위 때 제가 이제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연구 보고서가 있느냐고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을 때 부총리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의록에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보고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네네. 그럼 오늘 질의 전까지 기재부는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우려가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고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있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챙겨봐서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네, 그게 벌써 의원님, 일주일 전의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때 질의할 때 2020년 아까 전에 존경하는 임관영 의원께서 총리께 질의하면서 제시했던 2020년 6월 달에 기재부의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한 결과 그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저는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별로 없다라는 그 보고서를 제시를 하면서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했고, 그는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일주일 전, 10일 전의 일입니다. 네. 그 사이에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신 게 없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도 없단 말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그때 말씀하신 조세연구원 연구 용역은 그 내용에는 우리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의원님께서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법을 냈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방침을 쳤는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꿨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산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세의 정책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처음에 공약을 만들고 저는 공약 만들 때 개인적으로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인수에 가 보니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부분에 있어서 과세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들이 일단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기본적으로 국정과제나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그 얘기는 결국은 금투세 자체가 최소한 폐지하거나 금투세가 부정적이다는 의견이 이 정부의 그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고 그걸 갖다가 1년 뒤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정부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인수위에서부터 금투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이 부분은 시행을 갖다가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이 정부는 가지고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그걸 연말에 발표를 한 거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부총리님, 제가 질의한 건요, 2020년 제가 제시했던 내용은
검투세가 도입될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2020년도에 그 보고서를 제가 그때 기재위에서 제출을 하면서 질의를 했고요. 네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여쭙는 거는 장관님께서 그에 반대되는 무슨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그 부분을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보고를 안 했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적을 안 하셨죠? 하겠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 보고서는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정권 인수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 말고 네네. 장관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뭐 7일에 11일 지난도 아직 안 챙겨보셨습니까, 네, 장관님?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검투세 지금 얼마나 사회적인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무장관께서 그걸 갖다 7일 10일 되도록 안 챙겨봤다가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뭐 그건 내가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송구스럽습니다만 조세연구원 연구용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거기에 이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도 다 보셨잖아요. 그 보고서 근데 거기에도 제가 부정적인 얘기가 언제 들어있기 여부를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이게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네. 중장기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는 게 그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보고서 있을 것 같은데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고를 안 하신 걸 제가 지금 따지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않습니까? 제가 송구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예, 좋습니다. 네. 자, 대만 사례 제가 외국 사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흔히들 대만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만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2년 반 사이에 주가가 10배 급등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그것도 세율 50%로 도입하려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도입 방침을 1988년 9월 24일에 발표했을 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정작 검투세가 시행됐을 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년 후에 검투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급락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 사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 경감 세율을 폐지해서 세율이 10.147%에서 20.135%로 2배가량 올랐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부총리님, 네.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뭐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16,291이었던 니케이 지수는 2014년 말 17,450까지 올랐습니다. 세율을 대폭 인상했는데도 주가 지수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한 은행은 2013년 11월 이런 리포트를 냅니다. 주식시장에는 세제 개편이 주가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시점의 경기 동향이나 기업 실적의 호불호 등 시장 환경의 영향이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경제학회가 소속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해보니 보완하더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였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51%였습니다. 총리님, 한 가지 네, 여쭙겠습니다. 네네. 장외시장에서 채권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네, 그분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부총리시면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장외시장에 채권 투자를 하는 분이 몇 사람인 거를 뭐 제가 알면 좋겠지만 다행 불행히 예, 알겠습니다. 예, 거래량 1.1%입니다. 네, 네. 그렇게 검투세 때문에 채권 시장이 무너진다는 주장 역시 과장된 것입니다. 의원님 하나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제가 답변 시간은 의원님 시간을 갖다가 예, 좋습니다. 드리지 예, 않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 주식시장에 어떤 세금 자체의 시행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일본 부분은 아까 제가 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만의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그 임광현 의원님은 실명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건 88년 말에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니까 금투세 시행을 발표하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89년도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근데 시행이 됐으니까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90년도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90년이 되면은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락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걸 팔지 않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아시아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금투세를 폐지하자마자 그때부터 매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게 그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단면만 보셔가지고 이게 금투세 시행이나 폐지가 뭐 시장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좀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본권은 뭐 시간을 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부총리님, 네. 그 주식 양도 차익 과시하는 나라 중에 투자 소득에 대한 공제를 5천만 원 또는 그 이상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뭐 그 부분은 그때 그 상임위 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 당시 상임위 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아예 공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부부 합산 3,000달러까지만 손실 이월의 한도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준비한 거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